자, 그러면 조기현 변호사님, 복권이 만약에 되면 김경수 전 지사는 뭐 언제부터 출마가 가능한 겁니까? 복권되는 이 시점부터 그렇죠. 이제 바로 당장의 선거는 뭐 26년 지방선거 앞에 지방선거. 예. 뭐 당연히 27년 대선도 출마가 가능하고. 네. 뭐 아직 김경수 의사가 향후 정치를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힌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할지 또 당내의 뭐 어떤 기반, 당내의 어떤 그 김경수 지사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차기 선거 어떤 선거라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복권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 일부에서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당연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합니다. 이게 일부에서 왜 지금 이때냐, 뭐 장경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건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할 거면 2023년 신년 특별 사면 때는 또 복권 없는 사면을 하고, 그리고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을 정치적 카드로 쓰려는 의도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같이 나왔었어요.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 뭐 박영선 전 장관 또 뭐 이런 문제하고 결부시켜 사면 문제가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이번 사면도 이제 그렇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하나의 의심이 있는 거지. 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확고한 리더십이 돼 있는데 당장 김경수 지사 복권이 뭐 당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권의 분열 양상이 더 심각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런 이상한 거예요. 오늘 대통령이 잠시 후 결정하는데 오늘 당일 아침까지도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여당이 이렇게 끝까지 공식적 입장을 내온 경우도 없었고 또 지금 나오는 입장을 보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공식화합니다. 하면 그거는 공개죠. 공식화하는 거잖아요. 공식화한 거죠. 예, 반대 입장을 계속 표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아,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 되게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상황만큼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에 대해서 행사할 때 비판이 있죠. 특히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늘 비판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적 명분, 국민 통합이라든 이런 걸 내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개별 정치인이 자기 소신에 반대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당 대표와 그 주변이 이렇게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도전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한 50분 후에 설마 네. 복권을 안 할 리는 없을 텐데 뭐 하시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지금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받아들여서 안 하신다면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크게 바뀌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스타일로는 하실 텐데 이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는 오히려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 국민의힘의 분열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양수 의원님, 이게 묘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면 복권에 여당의 당대표와 여당의 중진들까지 당일까지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 김경수 복권에 야당은 환영하고 표면적으로 여당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애매한 상황.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냐? 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도전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게 맞고요. 사면권은. 네. 대통령이 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고해달라는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이 건이다. 네.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당정 간의 소통에 아주 좀 원활한 그 교류 이런 것 통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대통령께서 뭘 하겠다 그러면 다 찍소리 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정당? 그거 죽은 정당이죠. 그 뭐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그런데 당에서는 그거죠.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시면 예. 사실 귀를 열고 당의 뜻을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하고 당에서는 되게 고마울 거고 당에서 또 좀 더 이렇게 여당과 정부 간에 이렇게 예. 의견 교환이 있고 또
좀 더 당의 의견이 이렇게 많이 반영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 분열이라기보다는 되게 좋은 의미의 네. 새로운 단합, 단결, 그런 새로운 소통 방식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30분 뒤, 40분 뒤에 나오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요. 그러면 안 당의 받아- 의견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안 받아들인다면 그건 이제 당의 그 생각보다는 본인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안 받았냐라고 항의하기는 어렵죠.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 네, 그 항의 왜냐하면 사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어떤 그 대국민 메시지를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에서 그거 이제 대통령이 결단한 다음에 만약에 국무회에서 저거 사면 이제 복권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서 당에서 계속 잘못했다 하고 하지는 않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민주당도 보면은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기대하는 바도 민주당의 사실 절반은 김경수 사면을 원치 않을 거예요. 나머지 절반에 대한 이제 메시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민주당의 절반 친노 친문 계열의 어떤 그 통합 행보 요것을 하려나 보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우리는 끝까지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야 김경수 드루킹을 어떻게 사면해 주냐. 네.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 혹시 대통령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 당에 언지는 안 주셨습니까?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가운데 중진, 삼선 중진은 못 들었다. 네, 당 대표도 못 들었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예. 복권은 아마 할 것 같고요. 복권할 것 같다. 네. 근데 그 대표의 입장을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일단 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비대위원장 할 때에도 그 몇몇 사람들은 막 곧바로 사면 시켜가지고 출마까지 시켜서 당선된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였는지 민주적인 그게 과연 절차이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어도 저는 생각하고요. 강서구청장 선거 네. 말씀이시죠? 그것도 그렇고 그 총선도 한 명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편의적으로 뭔가 대통령실에 얘기하는 이런 모습은 과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는 명분이 뭐였냐면 민주주의 파괴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국정농단 세력 한 4명 사면 복권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 그분들은 뭐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이에요? 독립운동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할 말 없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왜 김경수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범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 수사하고 했던 사람들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대표가 굉장히 이중적이다 모습이 이렇게 생각되고요. 대통령이 지금 네 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이 특사를 하면서 늘 앞세웠던 것이 국민 통합 그리고 대타협 또 민생사법 위주로 특사 이런 얘기를 쭉 해 오셨는데 그때마다 정치인들이 몇몇 꼭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국정농단 세력 4명인가를 해주려고 보니 여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너무 이제 비판이 거세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 복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정농단 세력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한 대표가 똑같이 공평하게 짚었다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유독 야당 인사 단 한 명 들어가는 이 정치인 복권에 대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사면 시켜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 파괴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자가당착이다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기가 사면을 해놓고 복권을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나와 안철수 의원이다. 관계없는 한동훈 대표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게 아니다. 한동훈 빠져라. 뭐 그런 취지 같아요. 내가 그 당사자다. 뜬금없이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엉뚱한 짓 하지 마라.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줬어요. 사면 발표를 했었죠. 사면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려면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어도 사면에도 반대했었어야 했다라는 게 이제 홍 시장의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때 지금은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때와 지금 다르다. 그리고 법무장관은요, 지금 대통령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럼 국무위원이 법무장관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라고 하면 이걸 거부하면 항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민심과 당심에서 뽑힌 대표 아닙니까? 대표는 당연히 국민이 뭘 공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전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면의 당사자란 말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고. 그럼 홍준표 시장이 뭐 이제까지 뭐 맞는 얘기를 별로 안 해서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댓글에 그 당시에 드루킹 댓글 주자의 피해자는 안철수 후보는 맞는데 네. 홍준표 후보는 아니죠. 끼지 마라. 그렇죠. 왜 거기다 수저를 얹습니까? 네. 본인은 당사자 아니에요. 드루킹 조작과 본인의 피해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뭐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마치 자기하고 안철수 의원이 피해자처럼 말한 것은 이제 맞지 않다, 이런 뭐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실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지만 복권이라는 것은요, 이제 정치 허가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해 준다는 말은 지금 복권 돼서 이재명 대표가 결어서 대권 나가라고 권유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겉으로는 그냥 복권이지만 그러면 이걸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끼칠 영향을 좀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인 시각은 뭐냐면 야권 파이를 키워주는 것이다. 그러면 야권 파이가 크면 정치의 어떤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보수층이 쫄아들 수밖에 없어요. 중도층의 일부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까지 정치의 어떤 판세를 잇고 있느냐.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리. 근데 정치에 어떤 도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일반적인 선거사법, 아까 뭐 조윤선 비교했는데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드루킹하고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와 관련 것은 제가 볼 때는 범죄의 중대성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랄지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복권에 있어서 아무리 정의와 공정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보수와 다음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복권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공정한 측면이랄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뭐 시각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른 타당하다고 뭐 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김경수 복권 얘기를 꺼내는지, 더군다나 문재인 때는 안 한 거 아닙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안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연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제가 볼 때는 좀 대통령실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 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이 될지, 재개가 날지, 결재가 안 날지 뉴스 속보로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